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의 송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마지막 단원이죠. 제5장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또 이제 확인하는 그런 이제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좀 이제 여러분들이 가져와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 앞에서 배우지 않았던 다른 내용들은 추가적으로 여기서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합니다. 자, 제 310페이지 법조문을 먼저 한번 쭉 읽어보고 소유권에 관련된 등기를, 소유권 보존 등기 관련된 것들을 정리를 합니다. 자, 등기법 제64조를 보시면은요, 소유권 보존 등기의 등기사항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뭐라고 써 있어요? 등기 원인 및 연월일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굉장히 시험에 많이 출제됐었던 그런 부분이고요. 신청 정보와 관련된 부분과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65조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요 신청입니다. 신청인. 그래서 1호, 2호, 3호, 4호가 있죠. 근데 4호가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가려고 뭐라고 써 있어요? 건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그래서 다음 중 예를 들어서 토지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면 요 4호가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66조를 보시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처분 제한의 등기와 직권 보존 등기.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 제한의 등기를 촉탁했다면 등기관이 그 처분 제한의 등기를 기록할 수 없겠죠. 왜? 등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그 촉탁받은 등기를 기록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내용이죠. 그래서 그 1항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 제한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무엇을 하고 보존 등기를 하고, 처분 제한 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재판에 따라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을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항에 보시면 등기관이 1항에 따라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6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그 건물이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임에도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그 사실을 표제부에다가 기록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3항은 2항하고 연속된 내용이죠. 사용 승인이 이루어졌다면 말소를 해라. 그 내용이 되겠고요. 자, 부동산 등기 규칙의 21조 소유권 보존 등기에 신청해가지고 1항은 역시 마찬가지로 등기 원인 및 연월일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지는 않아도 된다라는 거고요. 2항은 토지의 표시를 증명하는 대장을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된다는 거고요. 3항은 바로 뭐냐면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경우에는 소재도를 첨부를 해야 된다. 그러한 내용이고요. 4항은 구분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 동 건물의 소재도, 각 층의 평면도와 전유 부분의 평면도를 첨부 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부동산 등기규칙 제121조 3항과 4항은 앞에서 우리가 도면, 제3장에서 도면에서 설명했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소유권 보존 등기. 자, 소유권 보존 등기는 뭐냐? 이게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토지에, 이 건물의 소유자임을 널리 우리가 공시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죠. 최초로 하는 게 바로 무엇이다? 보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존.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했던 거 잠깐 보시면은요, 보존 등기는 기입 등기죠. 기입 등기고요. 주등기가 되는 것이고, 주등기로 이루어진다. 기입 등기는 보존 이전 설정이고요. 당연히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당연히 주등기로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이와 같이 소유권 보존 등기는 부동산의 전부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거죠. 전부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고요. 지분만에 대한 보존 등기도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정리가 됐었는데 요 지분 요 부분하고 좀 관련돼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죠. 이 토지가 A가 2분의 1을 소유하고 있고 만약에 B가 2분의 1을 소유하고 있다면 당연히 공유로서 등기를 하는 거죠. 공유로서 소유권 이제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지분만의 보존 등기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A도 자기 지분만에 대한 보존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만약에 B가 서류를 위조를 해가지고 단독으로 하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 A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뭘까요? 이 보존 등기를 말소할 수가 없죠. 그 이유는 뭐냐면 B가 자기 지분은 2분의 1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분은 유효하기 때문에 이 보존 등기를 전부 말소할 수는 없고 일부 말소의 의미인 소유권의 무슨 등기를 한다? 소유권의 경정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A하고 B하고 무엇이 되게끔? 공유가 되게끔 경정 등기를 하는데 형식은 무엇이다? 이렇게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고요. 자,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당연히 단독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이 소유권의 경정 등기는 무슨 신청이다? 공동 신청이다 이겁니다. B를 무엇으로 하고 B를 의무자로 하고 A를 무엇으로 해서 권리자로 해서 공동으로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러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이건 중개사법에서 나오죠.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상에서 무엇이 있다라는 거야. 여기서 이 법에서 특별조치법상에서 신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며칠 이내에 보통 하는 거냐면은 기간은 며칠이다? 6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죠. 자, 그 무조건 소유권 보존 등기는 건물을 신축한 날로부터 60일, 뭐 공유수면을 매립한 날로부터 60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차피 건물을 신축을 했다라든지 공유수면을 매립을 하게 되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소유권을 갖기 때문에요. 법률 규정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죠. 그래서 언제부터 60일이냐? 그러니까 이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죠. 이전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체결 당시에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상태라면 이전 계약을 체결 당시에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상태라면 그 계약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하고 등기를 넘겨주라 이거고요. 만약에 이전 계약 체결 당시에 보존 등기를 할 수 없는 상태라면 그 보존 등기를 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보존 등기를 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보존 등기를 한다? 60일 이내에 보존 등기를 하고 등기를 넘겨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311페이지에 신청의 의무 해가지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에서 이렇게 딱 나와 있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한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에 정해진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보존 등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면 틀린다 그랬어요? 건물을 신축한 날로부터. 공유수면을 매립한 날로부터.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리고요. 당연히 이러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신청의 개념은 신청은 이제 누가 하는 거냐면은 보존 등기 명의인이에요.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인이 될 자가 하는 겁니다. 보존 등기 명의인이 될 자가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무슨 신청이라는 거야? 얘는 무슨 신청이다?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311페이지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의무자가 없죠. 왜? 누가 하는 거니까 이렇게
보존 등기 명의인이 될 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자가 없어요. 따라서 등기 명의인이 될 자가 단독에 의할 것이고 등기필 정보가 없죠.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를 취득했을 당시에 받는 거니까 보존 등기는 처음에 하는 거니까 등기필 정보는 없고요. 인감도 제출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줄에 이제 뭐라고 써있냐면은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이다. 따라서 뭐가 존재하지 않아요?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죠. 신청권만이 존재하고 이 청구권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다. 이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단독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가 청구권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뭐야? 가등기죠. 따라서 소유권 보존 등기는 가등기 대상이다 아니다? 가등기를 붙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복습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고 311페이지의 정가운데에 등기 기록 보이죠? 갑구 보이죠? 이 내용을 설명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역시 민법에서도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은 그런 내용이니까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소유권 보존 등기의 경우에는 등기 원인 및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고요. 허가도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할 것이고 울구는 기록할 사항이 없을 때는 안 써도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 대위에 의하여 이미 구분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갑구만 개설하면 된다. 5번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죠. 5번은. 이와 같이 이렇게 구분 건물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구분 건물이 있으면 이 A가 요 일부죠. 전체의 일부죠.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무슨 등기를 하게 되면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 일부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하려면은 나머지 이러한 구분 건물의 무슨 등기를 표시의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표시의 등기를 동시에 같이 해야 돼. 동시에 같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등기가 이루어지면은 일단 한동 건물의 표제부가 만들어지고 요 101호라고 가정을 하면 101호의 표제부하고 갑구하고 을구가 이렇게 쭉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 나머지 구분 건물에 대해서는 뭐만 만들어져 이렇게 표제부만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듯이 이러한 표시 등기를 이 A가 B, C, D, E, F 이들을 무엇해서 대위에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렇게 표제부만 만들어진다. 그럼 나중에 이 B라는 사람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갑구만 이렇게 개설하면 된다라는 거죠. 물론 울구도 개설할 수도 있겠고 그 내용이 4번의 마지막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 원시 취득의 경우에는 보존 등기를 하는데 수용이라든지 취득 시효의 경우에는 무슨 등기를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라는 거.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시 이제 신청 쪽으로 넘어와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슨 신청이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얘는 단독 신청이더라. 이거 단독 신청. 원칙이 있으면 이제 무엇이 있다?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다. 예외는요. 예외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직권에 의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외는 요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서도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다 이겁니다. 등기 직권. 직권에 의한 보존 등기는 어디 나와 있냐면은 교재 보시면 315페이지를 한번 먼저 볼게요. 자, 직권에 의한 보존 등기. 요거 이제 얘는 전제 조건으로 하는 거죠. 전제 조건으로 하는 등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315페이지 맨 하단부를 먼저 보면 이런 개념이죠.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요 B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B가 가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B가 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그 법원에다가 신청을 하는 거죠. 법원에다가
이 처분 제한의 등기를 해달라고 이제 신청을 딱 합니다. 그럼 법원에서 이제 판단을 해서 등기소에다가 이러한 처분 제한의 등기를 무엇을 해요? 촉탁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 등기관은 이제 법원으로부터 촉탁을 받았으니까 기록을 해줘야 되는데 기록을 하려 보니까 이 부동산이 무슨 부동산?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미등기 부동산이더라. 이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미등기 부동산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법원으로부터의 촉탁받은 등기를 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요 부동산에 대해서 직권에 의해서 무슨 등기를 해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A는 자기가 보존 등기가 된 사실 알까 모를까?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A에게 통지를 하고요. 그다음 등기 완료 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기 때문에 접수를 받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접수 연월일을 접수 번호가 없어요. 접수 번호라는 것이 없더라 이겁니다. 등기 접수 연월일이 없다라는 거죠. 접수란이 공란이라는 접수란이 공란이 되는 거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직권에 의해서 보존 등기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한다 안 한다? 작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작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지난번에도 시험에 나왔듯이 반드시 직권 보존 등기는 법원으로부터의 무엇을 받은 촉탁. 이 법원으로부터의 촉탁을 받은 등기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된다. 전제 조건의 경우에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A가 체납을 했다 이거죠. 세금을.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를 무엇했을 때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를 촉탁을 하는 것은 법원에서 촉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에서 촉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보존 등기가 직권 보존 등기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굉장히 잘 나오는 또 지문 중에 요 하나입니다. 잘 기억하실 것. 자, 그래서 315페이지 다시 보시면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 제한에 등기를 할 때는 가압류, 가처분, 경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기를 할 때는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하고 그것을 이제 하게 된 그 계기를 쓰는 거죠. 이유를. 처분 제한의 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재판에 따라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한다. 앞에서 조문에서 우리 했었죠. 그 다음에 실행해 보시면은 역시 이제 같은 의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시 이제 앞쪽으로 넘어와서 313페이지로 와서 단독 신청이다. 이거 단독 신청. 단독으로 하는데 여기서 보존 등기는 이제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요 신청인이에요. 신청인이더라, 신청인. 요 부분이 가장 시험에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신청인은 총 4개예요, 4개. 하나, 둘, 셋, 넷. 첫 번째, 대장상에 소유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대장상의 소유자로 무엇이 되어 있어야 된다?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판결에 의해서 소유자임을 증명해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로 수용으로 인해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특별자치도지사 포함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의 어떠한 그 서면에 의해서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 자기 명의로 무엇할 수 있다?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서 앞에서도 조문에서도 우리가 확인했듯이 시장, 군수, 구청장의 서면에 의해서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경우는 토지는 해당이 되지 않고 건물에만 이를 무엇할 수 있다? 건물에만 이를 적용을 할 수 있다. 건물에만 이를 무엇할 수 있다? 적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문 중에 하나예요. 자, 이제 그러면 앞에 보시면 이제 313페이지.
자, 대장상의 맨 위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되는데 뭐 소유자로 등록되는데 상속인도 가능하고요. 포괄 승계인도 가능한데 여기서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소유자는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상속인뿐만 아니라 누구도 가능해요? 포괄 승계인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최초의 소유자가 A였다. 그러면 A는 자기 명의로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A는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A가 무엇을 했어요? 사망을 했어. 그러면 거기에 상속인 A-도 상속인 A-도 자기 명의로 무엇을 할 수 있다?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서는 대장상에서는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 따라서 대장상에서 이전 등록받은 대장에서 이전 등록받은 A로부터 이전 등록받은 누구는 요 B는 최초의 소유자가 아니죠. 최초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존등기를 할 수가 없고 A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다음에 등기를 넘겨주는 그러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대장상의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받은 요 B는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 받았기 때문에 이 B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유증이에요. 유증과 관련돼서 유증의 종류는 이제 뒤에 바로 나오겠지만 두 가지예요. 특정 유증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다? 포괄 유증이 있는데 만약에 유증의 목적물이 등기가 안 되어 있는 미등기 부동산이라면 포괄 유증의 경우에는 수증자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지만 특정 유증의 경우에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요거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포괄 승계인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십니다. 이 동그라미 2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요게 2번에 대한에서 나와 있고 이것도 1번에 대한 내용이더라. 굉장히 중요한 지문이니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판결이 나옵니다.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 할 수 있는데 이것이 판결이 이행 판결이든 이것이 형성 판결이든 확인 판결이든 판결의 종류는 불문하고 그것이 소유자임을 확정하는 판결이라면 종류를 불문하고 자기 명의로 무엇할 수 있다? 보존등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서 이제 확인 판결에서 이제 하나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이 대장상의 소유자가 공란으로 되어 있어요. 대장상의 소유자가 공란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토지의 경우에는 누구를 상대로 하는 거냐면 국가를 상대로 해서 토지의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해서 확인 판결 받으면 보존등기가 가능하지만 건물의 경우에는 안 된다라는 거죠. 건물의 경우에는 안 된다라는 거. 요거 참고적으로 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용. 만약에 수용을 우리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데 미등기 부동산을 수용했다면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29회 때 시험에 나왔던 문제 한번 잠깐 볼까요? 보존등기의 경우에는 옳은 것을 물어봤죠? 다 1번부터 5번까지 전부 다 예전에 한 번씩 다 출제됐던 지문들이에요. 자, 1번 등기 원인과 연월일은 기록하지 않는다. 군수의 확인의 토지 이거 군수의 확인의 토지 얘는 뭐만? 건물이에요. 2번도 틀렸고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체납 처분에 의한 체납 처분의 압류등기 촉탁 직권으로 안 된다라는 거죠. 4번이 맞네요. 수용으로 인해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가능하고요. 등기필 정보 아까 말씀드린 제공할 필요가 없죠. 있어야 제공을 하지. 있어야.
정답은 4번이다 이겁니다. 29회 때 출제됐었던 문제고 소유권 보존 등기는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무조건 시험에 출제가 되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자, 314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건물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건물의 토지를 전부 다 건물로 바꾸면 되는 거고요. 건물에서는 토지와 달리 뭐가 나와요? 요게 나옵니다. 4번에. 요 4번에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럼 여기서 시장군수 구청장의 서면에 의해서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그 서면이 바로 요 서면이 바로 뭐냐 이거죠. 1번에 나와 있죠. 사실 확인서. 사실 확인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다. 이렇게. 그다음 절차. 자, 똑같은 내용. 토지의 보존 등기의 경우는 역시 맨 마지막 줄에 뭐라고 써 있어요? 1번부터 볼까요? 6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뜻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그러니까 대장상의 소유자냐, 판결이냐, 수용이냐 이 내용을 쓴다라는 거죠. 여기 하나를. 그 다음에 원인과 연월일은 제공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동그라 오른쪽에 2번에 보시면 대장 정보를 첨부해라. 그죠? 토지 표시를 증명하는 토지 대장 정보나 임야되는 정보를 제출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보존 등기 1번은 토지랑 똑같고요. 2번은 어떤 거냐면은 2번은 한 보존 등기라는데 한 필에 토지 건물이 이렇게 수동의 건물이 존재하더라 이렇게. 수동의 건물이 존재할 때는 뭐를 첨부한다? 소재도가 들어와야 되겠고요. 이와 같이 구분 건물에서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단 뭐뭐 들어와야 돼요? 한동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한동 건물에 무엇이 들어와야 된다? 소재도가 들어와야 될 거고요. 각 층별로 각 층에 무엇이 들어와야 된다? 평면도. 각 층에 평면도가 들어와야 될 것이고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부분을 전유 부분이라고 하죠. 전유 부분의 평면도를 제공을 해야 된다. 그러한 의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등기를 이제 무엇을 해요? 실행을 하죠. 실행을 하게 되면 주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지고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 주죠. 등기필 정보를 작성을 해서 이것을 교부하거나 송부하는 거고요. 방문일 땐 교부, 전자실청일 때는 송부. 근데 예외적으로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있다 그랬죠? 어떤 경우? 직권에 의한 거. 그 다음에 등기 완료 사실 통지해 주고요. 등기 완료 사실을 통지를 해야 되겠고요. 신청인에게. 그 다음에 소유권의 변경 사실, 소관청에다가 소유권의 변경 사실을 통지를 하는데 이것은 대장과 등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조치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과세 자료를 제공해야 된다. 과세 자료 제공,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무조건 시험에 한 문제가 나와요. 무조건.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문제를 토대로 해서 해도 충분히 돼요. 왜?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보존 등기는 워낙 시험에 많이 출제됐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지문들은 대부분 많이 등장을 한 겁니다. 따라서 기출문제를 통해서 잘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소유권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다.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요, 일단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가능하죠. 부동산 전부는 역시 당연히 가능한데 일부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매매는요, 1필지 단위로 매매가 되는 것이지 1필지 일부는 매매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를 매매를 하고 싶으면 결과적으로 분필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하겠죠. 분필을 하게 되면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돼버리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것은 지분. 요 지분 이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얘는 된다라는 거죠. 지분 이전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요거 이제 설명해 드리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요 사이에 두 개가 빠져 있다 그랬죠. 그죠? 어떤 게 빠져 있다 그랬어요? 소유권의 전부 이전 등기라는 거하고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라는 것이 숨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말하는 게 무슨 뭐다? 전부 이전 등기, 전부 이전 등기. 자, 여기서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정리를 했듯이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의 무엇?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의 주체의 변경. 권리의 주체의 변경을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이것을 이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전부 이전 등기는 A에서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에게 권리 자체가 다 넘어가는 거. 요게 전부 이전 등기가 되는 것이고, 일부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단독 소유를 무엇을 하는 거? 공유로 하는 거.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공유로 하는 경우. 이렇게 단독 소유를 공유로 하는 경우는요, 지분을 신청 정보에 지분을 기록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공유인 경우에서 A, C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지분 이전이에요. A가 2분의 1을 가지고 있고 B가 2분의 1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2분의 1인데 B가 자기의 지분을 2분의 1을 처분하는 거. 이런 개념.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A인데 A, B, C가 되는 경우도 이렇게 있죠. A는 그대로 2분의 1이고요. B가 자기의 지분의 절반을 C한테 넘깁니다. 그러면 4분의 1이 되는 것이고 4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바로 뭐냐면 소유권의 무엇이다? 일부 이전인데 요거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부동산의 일부 이전 안 돼. 요거하고 헷갈리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공유로 할 때는요. 일정 기간 동안에 분할을 하지 않기로 우리가 약정을 맺을 수 있죠. 그게 바로 무엇이다? 5년이죠. 5년. 공유물 불분할. 공유물 불분할에 대한 특약을 등기를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특약이니까 언제나 이것은 무슨 등기?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역시 부동산 등기법상에서는 신청의 의무가 없는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에서는 신청에 무엇이 있다?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두 가지의 개념이에요. 두 가지 개념. 역시 이전 계약을 체결했을 때 쌍무 계약이냐, 그 다음에 무엇이다? 편무 계약이냐. 바로 밑에 나오죠. 교재에 316페이지 신청의 의무라는 게 바로 나오는데 쌍무 계약인 경우는 대표적인 게 매매가 되는 거고요. 편무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증여가 되겠죠. 쌍무 계약인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아니라 얘는 뭐다? 반대급부. 반대급부가 이행된 날로부터 반대급부 이행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 한다? 60일 이내에 해야 되는 거고 편무계약은 대표적으로 증여라고 그랬죠. 계약의 그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등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잘 기억하세요. 자, 먼저 조문부터 한번 먼저 볼까요? 부동산 등기법 제67조 소유권의 일부 이전 이렇게 써 있죠. 등기관이 소유권의 일부에 관한 이전 등기를 할 때에는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해야 된다. 지분을 무엇하나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경우 등기 원인의 민법 268조 1항 단서에 약정이 있을 때 이게 바로 뭐다? 공유물, 불분할, 특약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기록해야 된다. 이런 약정을 변경할 때는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요거 이러한 약정을 변경할 때는 뭐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역시 이것도 시험에 출제됐었던 지문입니다. 그 다음
규칙에 보시면은요, 똑같은 내용이죠. 넘어가고요. 의 읽어보시고, 일부 이전 설명해드렸고, 오른쪽에다 설명해드렸고, 실행해 보시면 다 설명을 해드렸던 내용이다. 이겁니다. 기출문제를 보시면 이제 옳은 것은인데, 하뷰 등기의 경우에는 지분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하뷰는요. 그 다음에 농지에 대하여 공유물 불분할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공유물 분할로 인한 이전 등기 할 때는 첨부할 필요가 없죠. 농지 취득자격증명 첨부할 필요가 없고요. 3번 지분만의 보존 등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갑구 순위번호 2번에 기록된 A의 공유지분 4분의 3 중 절반을 B에게 이전하는 경우 등기 목적란에 2번 A 지분의 4분의 3 중 4분의 3 중에 일부 이전을 기록을 한다. 2분의 1이 아니라 얼마야? 8분의 3이 되는 거죠. 8분의 3. 8분의 3을 기록한다라고 봐야 돼요. 4분의 3의 절반이면은요. 4분의 3의 절반이면은 4분의 3의 절반이면 곱하기 얼마? 요 2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절반이니까 2분의 얼마?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8분의 얼마가 되는 거야? 8분의 3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정답이 되겠네요. 마지막 지분이 정답이 된다. 마지막 지분이 마지막에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즉 법인 아닌 사단 재단 A 명의에 대해서 A와 B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은 A가 법인이 비법인 사단 재단이죠. 의무자죠. 따라서 지난번에도 시험에 나왔듯이 사원총회 결의서를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됩니다. 정답은 5번. 예전에 한번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됐었던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거래가액의 등기가 나오는데, 자, 소유권 이전 등기에는 등기 원인이 상당히 다양하죠. 등기 원인이 상당히 다양한데, 우리가 2006년도 6월 1일부터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거래가액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매가 대표적으로 매매죠. 거래가액의 등기, 요 거래가액의 등기, 요거 이제 정리를 해보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시켜야 됩니다. 그 연도가 이제 2006년, 굉장히 이제 오래됐죠.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계약서에 의한 매매계약서를 원인으로 하는, 요 매매계약서를 원인 증서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필증에 기록되어 있는, 신고필증에 기록되어 있는 무엇을? 거래가액을 등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디에다 등기를 해? 등기를 갑구에다 해야 되겠죠. 갑구에다 하는 거죠. 갑구에다가. 중개 실무에도 나오죠. 갑구에 하는데, 갑구 어디에다 해요?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다가. 갑구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무엇을 기록을 한다? 거래가액을 기록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2006년 1월 1일 이전이라고 하면은 기록할 필요가 없고요. 매매계약서가 아니라면 기록할 필요가 없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여야 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충족을 해야 되는 거죠. 세 가지를. 자, 이제 교재 보시면 거래가액의 등기 69조, 68조 나와있죠. 등기관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계약을 등기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거래가액을 기록을 합니다. 등기 방법에 보시면은요. 매매 목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제공하는 경우가 있고 바로 이제 나오는데, 매매 목록을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여기다가 갑구에 어디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다가
그 거래가액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매매 목록을 제공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거래가액을 쓰지 않고 목록 번호만 딱 씁니다. 나중에 목록에 가보면 거래가액을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거래가액 등기 대상. 이렇게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계약서를 원인증서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매매 거래가액을 등기를 하는데, 따라서 아래의 경우에는 아니다. 즉 2006년 1월 1일 이전이라든지 매매계약서가 아닌 다른 거인 경우, 뭐 판결서라든지 이런 경우, 디귿의 가등기인 경우. 그럼 가등기의 경우에는 우리가 거래가액을 기록하지 않으면 언제 거래가액을 기록한다? 본등기할 때 거래가액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2번 되게 중요하죠.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라고 써 있죠.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는 그 원인 증서가 매매 계약서가 아니더라도 거래가액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신청서,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이렇게 나오는데, 신고필증에 기록되는 거 읽어보세요. 거래신고 일련번호, 당사자, 가액, 목적 부동산의 표시 이렇게 나옵니다. 매매 목록에 나오죠. 자, 매매 목록은요. 그냥 읽어볼까요? 그냥 매매 목록은 언제 제출하느냐? A, B가 나와 있죠. 매매 목록 언제 제출하냐면 한 개의 신고필증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 한 개의 신고필증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하고, B, 신고필증에 기록되어 있는 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수인과 수인 사이의 매매의 경우에는 뭐를 제출한다? 목록을 제출합니다. 이러한 목록에는 거래가액이 들어가요. 따라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 목록을 제공한다라고 하면 갑구에다가 목록 번호를 쓰는 것이지 거래가액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거래가 어디 가서 확인하면 돼요? 매매 목록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거래가액의 등기 또 나오는데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한다. 그러나 이번에 매매 목록이 제출한 경우에는 목록 번호를 쓰고 별도의 거래가액은 거기다 쓰지 않는다는 거죠. 자, 321페이지 보시면 매매 목록의 변경과 경정이 나오죠. 등기된 매매 목록은 당초의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 또는 등기관의 과오로 잘못 기록된 경우 외에는 변경이라든지 경정을 할 수 없다라는 거.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지금부터 나오는 것이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다양한 그 원인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건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부터 상속 등기부터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어떤 다양한 그 원인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